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덴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비덴트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좋아요를 눌러주신 게 문제가 아니죠. 비덴트가 오늘 하루 동안 마이너스 15%의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주가가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거래량까지 실렸다는 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가 급락이 나온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제 갑작스럽게 이 공시가 뜨면서 오늘 장시작과 동시에 주가 하락이 나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 공시 내용이 반기보고서 미제출이라는 거, 그리고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주분들이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될 문제다, 하나의 해프닝이다, 아니면 이게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만한 엄청난 악재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영상을 급하게 지금 찍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특히 이 외인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비덴트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일단 내용을 보시면, 여기 제목에는 13% 급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장중에 이제 나온 뉴스다 보니까 실제로는 15%의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주주분들이 가장 희망을 갖고 계신 부분이 여기에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회사 측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외부 감사인이 반기말 재무조표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 잔액 관련 검토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제출이 지체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전날 공시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이 반기 검토 보고서를 수령한 즉시 공시를 다시 하겠다. 즉 보고서를 제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여기까지의 이 문구를 보면 큰 문제가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문구로 지금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팩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보고서 미제출 뒤에 나오는 이 회사의 공시 내용은요, 지금 이 비덴트와 같은 공시 내용은 상당히 평범하다, 그리고 보편적인 내용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 수많은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바로 지금과 같은 비슷한 공시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감을 충분히 어느 정도 느끼셔야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공시가 나오고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하는 이 외국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즉 매수나 매도를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텐데, 워낙 지금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일단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항상 체크하라고 했던 게 뭐였죠?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지표, 요 빨간 선을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든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든 무조건 이 OBV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급등이 나올 때보다 더 중요한 게 급락이 나올 때 이 OBV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즉 하락이 나오느냐 횡보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하락이 나올 때는 세력들이 같이 투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 횡보를 할 때는 세력들이 홀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마이너스 15%의 급락이 나왔을 때 이 OBV가 빠지는지 아니면 횡보를 하는지, 이 내용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근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보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한눈에 봐도 지금 주가의 하락과 동시에 이 OBV도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지표도 같이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마이너스 10% 이상의 주가 급락이 나올 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같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이 비덴트가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려면 수급을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비덴트의 수급을 바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찾으셔야 되냐, 외국인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들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연기금도 같은 기간에 계속해서 매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매도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이 기관이 대량의 물량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저점인 줄 알고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다는 거예요. 즉 뭐냐, 지금 세력의 이 매수 매도 스탠스와 개인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최근에 이 RSI 지표상, 바로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요 파란 선을 말하는 건데, 최근에 바닥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그널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판단하에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지표를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 그중에서도 이 RSI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한 뒤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때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이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간 분들보다는 아직까지도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시 물려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제가 항상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OBV의 시그널까지 확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OBV가 같이 상승이 나오는 것까지 요거까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 자,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더라도 세력의 매집은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의 현재 주가 위치가 이때 당시 바닥 시그널이 나왔던 이 주가로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력의 매집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전에 비덴트의 흐름과 뭐가 다르냐면요, 자, 이전에 비덴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때 아마 많은 주주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때가 2021년도죠. 이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을 때 오히려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는 오히려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왔었어요. 즉 이게 바로 매집 중이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인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다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좀 더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장기간 박스권을 그리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했을 때, 즉 횡보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이 주가의 위치와 상관없이,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철저하게 세력의 계획에 의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왔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죠. 자, 근데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OBV도 같이 하락하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외에는 절대로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자, 예를 들면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에 매수를 했다가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단기적으로 탈출할 계획을 짜시면 안 돼요. 왜냐? 세력의 매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앞에서 수급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혹은 중기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이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애초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슈팅이 나왔을 때 이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수익 매매 평소에 하시는 분들이 이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절대 이번 공시 그리고 이번 급락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매도를 하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잔여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2차 반등을, 작은 반등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때 매도를 취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할 텐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OBV의 생명선이 지금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생명선을 저점으로 해서 터치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이 한번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두 차례 음봉이 더 나온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단기 투자나 수익 매매 하셨던 분들은요, 무조건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RSI 지표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흐름으로 전개됐을 때 아래에 있는 이 RSI 지표는요,
요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작은 이 매도 시그널을 만들어주게 될 거다. 그래서 색칠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작은 사이즈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노터스 같은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매도 시그널, 고점 시그널이 요 정도 사이즈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상승이 나올 때나 나오는 시그널이고, 지금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시그널이 나온 뒤에, 즉 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온 다음에 다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마지막 탈출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셔야 되는데, 지금 이 마이너스 15%의 주가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손절을 결정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물타기를 하셔도 안 된다. 최대한 홀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리죠. 이런 보조지표 없이, 핵심적인 보조지표 없이 우리가 위에 있는 일본 캔들 차트와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래량만을 아무리 꼼꼼하게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슈퍼개미처럼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 슈퍼개미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보조지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이 OBV와 RSI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구독자분들은 제가 드린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대로 전부 다 추가를 해서 이 OBV와 RSI를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바로 이 OBV와 RSI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이 비덴트 주주분들은요, 반드시 오늘부터라도 이 두 가지 보조지표를 추가를 해서 앞으로 1주에서 2주 동안 매매 대응을 통해서 탈출을 하셔야 된다. 혹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이 보조표를 사용해서 이 실시간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절대 이번 공시와 이번 급락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제가 이때 영상을 계속해서 남겨놓을 테니까 오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제 영상을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를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상승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이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매도 시그널이 어딘지,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제가 이 각각의 패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이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도적으로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 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린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대금이 터진 상태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가를 기점으로 주가가 변동성을 심하게 나타내면서 급등,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일본 캔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어떻게 탈출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예상도를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국내 주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상위 3%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주식 고수들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는데,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그래야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비덴트 주주분들은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서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이 저점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이 나오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때 6월달에 제가 주주분들에게 이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얼마로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또 3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정확한 가격을 표시하면서 이대로 매매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공유해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로 도움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정반대죠.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상태에서 탈출 전략을 짜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최신 업데이트된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 대응하기 좀 어렵다, 아니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비덴트 주주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혹은 탈출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이 탈출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비덴트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탈출 자료,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 한두 달 뒤에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겪고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1년 동안 지수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각각의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에게 뭘 드렸었냐면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평생 매매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계속 나눠드렸었는데, 이미 따라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 공유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010-582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